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건 되게 예상을 했었는데 대부분 빠졌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번에는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올라가면은 오히려 많이 못 가고 부딪힐 가능성이 좀 있어서 저는 지금 횡보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식사는 하셨습니까? 밥 먹고 주식 한 잔. 오늘 금요일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이고요. 이제 8월의 거래일도 오늘 포함해서 2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8월을 돌아보면서 어제 있었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오늘 밤에 있을 케빈 워시의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현재의 주식의 방향성 그리고 9월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GP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GP님. 사실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아침에 나올 때 네. 은근히 뭘 입지 고민하게 되지 않나요? 좀 어떠세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세요? 두세 개 정도 그냥 로테이션이라서.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정해진 거 입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네. 그냥 외출할 때는 흰 티, 검정 티 둘 중 하나고요. 가끔 색 있는 티. 근데 저는 이제 밥 먹고 주식 한 잔 방송을 할 때는 네. 은근 의상에 나름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근데 오늘은 진짜 뭐 입지? 거의 한 5분을 고민한 것 같은 거예요, 옷장에서. 오늘 의미가 있으신 건가요? 근데 오늘 이 의상의 네. 의미라고 한다면, 네. 여러분 축구 좀 좋아하시는 분 알겠지만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선수의 전 소속팀이죠. 이 유니폼이 갑자기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워낙 축구를 좋아해서 유니폼만 거의 한 20장이 넘어가요. 근데 갑자기 이게 눈에 들어온 게 장대 양봉. 중간에 이 빨간색이 장대 양봉을 의미하는,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장대 양봉입니다, 여러분. 장대 양봉. 기대했거든요. 근데 오늘상 왜 이러죠? 장대 양봉을 희망하면서 이강인 선수, 지금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해서 첫 경기부터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활약을 하고 있죠.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으로 장대 양봉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입고 왔습니다. 축구를 좀 좋아하시나요, 지피님? 국대 축구 좀 보는데 손흥민 선수 이후로는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토트넘에서 이제 LAFC로 가고 나서는 가고 이제 사실 미국 축구는 그다지 이렇게 재미가 그렇죠,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요즘에 안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아나운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축구 때문이에요. 스포츠 캐스터가 되고 싶어서. 근데 어떻게 지금 뉴스하고 경제방송 하고 있지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또 축구 방송 들어갑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최초 공개합니다. 원투펀치라고, 제가 맨유 팬이어서 맨유 팬 패널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서 활약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다는 점. 근데 경제나 제대로 해야죠. 알겠습니다. 경제 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고, 장 초반에 굉장히 좋게 출발을 했는데 어제 좀 빠졌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이제 올린 부분들도 해석이 나오고 있고, 이미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되면서 빠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아니 어제 오늘 왜 이렇게 좀 빠지는 걸까요? 너무 예상했던 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번에 그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건 되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대부분 빠졌거든요, 지금까지는. 실적이 좋아도 빠지는. 그랬어요. 감동이 없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급등을 했잖아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시장이 예상대로 흘러가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은 의견을 내면은 항상 시장은 이제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좋았네? 그랬는데 엔비디아만 좋았어요. 물론 반도체 지수 전반적으로 조금씩 오르긴 했지만 엔비디아만큼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메모리가 특별히 잘 가지 않았다는 게 어떤 다른 그런 우리나라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만약에 메모리가 잘 갔으면 한국 반도체도 오늘 상승세를 이어갔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지 않나. 그러니까 어제는 사실 엔비디아가 주인공이었지 다른 이제 주변 섹터들은 그보다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오르긴 올랐지만. 그래서 오늘 좀 차익 실현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항상 금요일날 증시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막 재료가 없어도 일단 자주 빠지잖아요. 항상 트럼프가 그렇죠. 이번 주말에는 조용할 것인가 그 부분이 또 있다 보니 그런 리스크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봤을 때. 보통 쉬어가는 네. PD님 제 창 한번 띄워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간밤에 반도체주는 좋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8%, 브로드컴이 4%대. 근데 말씀하신 메모리 관련된 마이크론이라든가 AMD도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 나머지 섹터는 또 빨간색이네요. 어제 엔비디아가 워낙 강세를 보였던 시장이었고 기술주들이 좋았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고 재료 소멸로도 볼 수 있을지. 근데 이제 젠슨왕 CEO의 어닝콜을 통해서는 앞으로 메모리의 어떤 쇼티지, 가격 상승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쉬어가지만 그러면 9월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의 흐름은 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것들은 확인이 된 걸까요? 이미 이제 하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연말에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될 것 연말. 같은데 근데 엔비디아 실적에서 우리가 우려를 많이 해소를 했어요. 걱정했던 거는 실적은 잘 나왔구나.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온 그 폭 자체가 막 엄청나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정도는 아니었고 네. 항상 시장이 이 정도 예상하면 그거보다 조금 더 잘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도 딱 그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치가 굉장히 무난하게 나와가지고 만약에 오히려 이번 엔비디아가 너무 예상을 막 아득히 뛰어넘어 버리면은 뭐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또 잠깐 돈이 몰렸다가 또 거기서 쏟아지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슴슴한 느낌도 좀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예상을 하는 것보다 엔비디아 실적이 항상 시장보다 잘 나왔잖아요. 네. 이번도 그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상 범위에서 막 크게 벗어난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조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랑 반도체랑 한 몸이니까 사실상 지금 당장 올라가면은 오히려 많이 못 가고 또 부딪힐 가능성이 좀 있어서 저는 지금의 횡보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스피나 반도체는 네. 약간 횡보하는 게 좋고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코스닥. 이 모든 거에서 소외된 엔비디아 급등에도 소외되고 최근에 반도체 올라가는 데 소외됐던 이 코스닥이 좀 빨리 좋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지수가 횡보하고 오늘 코스피가 그 코스닥보다 좀 약하잖아요. 네. 코스닥이 좀 더 좋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코스닥으로도 돈이 좀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도 저는 오늘 확인을 했고 아마 오늘 종가가 나오면은 좀 더 명확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하반기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횡보세가 좀 당분간 좀 지속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네. 한 번 더 뺐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그냥 올라가면 안 된다. 네. 한 번 더 흔들어주고 가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건전성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네. 건전성 측면에서는 한 번 더 흔들어주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단기적으로 지금 계속 그 저항선 근처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못 가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있다기보다는 한번 뺐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번 달의 흐름들이 코스피가 한때 7,200도 찍었다가 또 빠졌고 또 7,000선을 시원하게 좀 뚫지 못하는 흐름 속에 오늘도 6,800선의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조금 더 빠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 6,000 몇 선까지도 좀 보시는 거예요? 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뭐 6,000선을 깨면은 안 될 것 같고 그거 깨면 정말 6,000 초반.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몇이죠 지금이? 지금 6,839 이렇게 나오네요. 예. 그럼 뭐 6,500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는 게 이제 모양상으로는 좋은데 보통 이렇게 누구나 예상할 수 있잖아요. 7,000 못 가네? 그럼 6,500에서 뭐 지지하겠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가격대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딱 지키기보다는 일시적으로나마 6,500을 좀 이탈을 시켜가지고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신용 물량, 신용 물량을 한번 점검을 하고 한번 빼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6,500선까지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기회는
어느 섹터에서 가장 크게 올까요? 당연히 지수가 떨어지면은 반도체가 제일 많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고 네. 반도체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모여있던 돈들이 일시적으로 막 다른 데로 막 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쨌든 코스피가 저항선에서 가고 이제 위쪽으로 가려는 방향은 틀었는데 쉽게 그거를 이제 돌파를 못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지수 조정은 결국 이제 반도체 조정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 이거 가는 거니까 지금 막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좀 기다리면은 그래도 올해 조만간 좀 좋은 기회가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지수는 저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전망은 하고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막 당장 지금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오늘 밤 잭슨홀 미팅 이런 데서 생각보다 뭐 매파적인 얘기가 나온다든지 또는 다음 주 브로드컴 실적에서 브로드컴 실적이 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최수님 뭐 문제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마우스가 안 된다는 소문을 들어서. 아, 마우스 안 되나요? 이거 안 돼서 지금. 근데 마우스 이거 하나 있거든요. 이건가? 이거 한번 써주시겠어요? 아, GC로 오셨군요. 아, 네. 예, 스튜디오에 G 문제로. 아, 그래서 계속 흔드셨구나. 되나요? 이거네요. 아, 이거였네요. 마우스가 다른 게 있어가지고. 예. 아,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거였구나. 흔드셨구나. 계속 마우스 됐습니다. 흔들고 계셔가지고. 네, 해결됐어요. 아, 예, 예. 아, 그래서 뭔가 편치 않은 지피님의 표정을 제가 간파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좀 불편하신가? 마우스였군요. 예, 이제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원활하게 방송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작 제가 마우스를 안 갖고 와서, 오늘 제 패드로 좀 만지작해야 됩니다. 오늘 다시 처음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문제 있나요? 방송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하나요? 아니, 농담이에요. 마우스가 지금 돼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느낌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네. 재벤님께서 또 오늘 2만원 저희에게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테드님께서는 리액션을 좀 해주셨거든요. 예. 별풍 리액션 이건 뭐라 그러나요? 이거는 후원 리액션. 예. 그래서 지피님도 저희가 리액션 한번 해주셔야. 감사합니다. 뭐 이런 카메라 어디죠? 하트라도 카메라에 대고. 너 내가 사랑해. 감사합니다. 너 내가 사랑해. 역시 남자다운 리액션으로. 재배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만 원 감사하고요. 또 지피님의 또 사랑을 받으실 분, 오늘 또 혹시나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반응 뜨거운데요. 네, 반응 뜨겁습니다. 끼끼끼. 지피님의 리액션. 테디님은 춤을 추셨어요. 아 진짜요? 네, 어깨춤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춤 잘 추시더라고요. 네. 재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활기가 또 돕니다. 마우스 이슈로 좀 어려울 뻔했는데 마우스도 해결이 됐고요. 재민님의 후원으로 다시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말씀하셨던 이 잭슨홀 미팅 좋습니다. 재밌다 도담님 감사합니다. 케빈 오시 발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금리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FOMC는 9월이고 그리고 케빈 워시는 워낙 또 포워드 가이던스도 이제 안 한다고 이미 처명을 한 상황이고 어느 정도 힌트를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애매하게 말해서 해석의 여지만 남겨놓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입장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애매하게 얘기를 해서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죄송해요. 지금 지피님의 그 리액션이 자꾸 맴돌아서 내가 너 사랑해. 약간 이 웃음 기운을 갖고 오늘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엄청난 힌트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뭐 혼란스러움 정도만 또 주지 않을까. 왜냐면 지표가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9월달에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고. 그렇죠. 전쟁이 만약에 이란 전쟁이 계속된다? 그러면 물가 또 일시적으로 뛸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란 쪽이 평화를 찾는다 그러면 지표가 안정되면서 또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이렇게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이제는 조금만 힌트를 줘도 그걸 가지고 막 전략을 세우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정말 그냥 기대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네, 뭐 이런 느낌으로 제 생각에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별거 없지 않을까. 오늘 밤 11시입니다. 워시가 네. 사실 잭슨홀 미팅의 어떤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 건데 근데 뭐 일각에서는 네. AI 생산성 향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근데 그렇죠. 그 워딩이 스콧 베선트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했던 워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한 10월쯤부터 기억을 하는데 AI로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 물가가 안정화가 될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발언을 만약에 한다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약간 그건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너무 희망회로다. 네, 그렇게 돼야만 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왜냐면 부채가 계속 쌓여가고 있고 올해 또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레이 달리오가 그랬거든요. 이대로라면 이제 3년 안에 네. 이제 미국 이제 뭐 파산할 수도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2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파산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걷는 거 가지고는 지금 이 부채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출을 막는 그런 걸 했는데 그 이제 보면은 연초에도 막 미국 공무원들 많이 자르고 했잖아요. 네. 사람은 잘랐는데 비용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전쟁 나서 물가가 또 올랐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쟁을 멈추고 정말 세계가 평화가 찾아와서 이거는 미중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미중 무역 전쟁도 다시 원점을 돌아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다음 달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죠. 그렇죠.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잡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AI로 인한 어떤 혁명적인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언급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그 기업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기업들 쪽으로 돈이 계속 흘러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미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AI의 우호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계속 그런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또 뭐 어젠가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마이크론의 미국 공장 짓는 거에 대해서 또 코멘트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계속 또 그런 강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도 져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일본에 짓는다 그러고 미국에는 우리가 짓는다고는 했고 이미 공장도 있지만 미국은 더 짓길 바라는데 그런 것들이 오래 벌어놓은 돈은 어쨌든 있고 이거를 이제 써야 되는 입장에서 네. 참 되게 그걸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국가도 가져가고 미국도 원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반도체 주가에 계속 발목을 좀 잡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는 뭐 이유가 될 수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에 저는 이런 것들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사 갈등 문제도 있지만 네. 그런 성과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이제 그 안 나왔으면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 저번에 그 정부에서 얘기했었던 네. AI 뭐 국민들한테 그 성과금 나눠준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안 나와서 진짜 다행이에요. 만약에 여기다 거기까지 나왔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아마 좀 빠지지 않을까. 그게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이었나요? 제 기억에는. 네. 그분 혼자서 했겠어요. 그렇죠. 네. 그 분의 말로 나왔던, 네. 입에서 나왔던. 아무튼 이렇게 어제 있었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의 흐름들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의 워시의 발언들 예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HP님 그리고 테디님, 체스님의 어떤 정보들 들을 수 있는 방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시황방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창에서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저희가 하단에 오픈 채팅방 링크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 댓글로도 댓글창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고정 댓글을 통해서 클릭을 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모두의 재테크 정보들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시장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은 보통은 좀 쉬어간다라는 느낌, 그렇게 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네. 않아도 된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좀 약간 쉬어가는 의미로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좀 빠지는 종목들 위주로 봐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게 네. 예. 오늘 뭐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 올라가는 건 좀 넘어가고 오늘 좀 빠지는 종목들 중에서 지피님께서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으신가요? 오늘 이거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만한 종목들.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아, 삼바. 네. 오, 오늘 많이 빠지네요. 네, 요거 한번 보고 싶어요. 와, 5.9%가 빠지고 있는 삼바. 네. 어. 요게 이제 갑자기 오늘 유상증자를 발표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유상증자라는 것 자체도 지금 안 좋은데 그 유상증자를 가지고 이제 주주 배정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더 이미지가 안 좋고 예. 플러스 알파로 이제 주주 배정 후에 이제 남은 주식들을 일반 공모로 해서 네. 돌리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3단 콤보인 거죠. 근데 유증 규모도 작지도 않아요. 3조 원짜리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니까 거의 올해 우리나라 유증에 거의 손꼽히는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3중 악재가 나와서 오늘 급락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어요. 사실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 저도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더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게 주주 입장에서 안 좋은 건지.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거는 좋게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나쁘지 않다. 결과론적으로는 네. 좋을 수 있다. 나쁘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 6%에서 하락이 멈춰 있는 거고 네. 아무리 이거를 희망회로로 돌려봐도 좋은 내용이 없다? 그러면 10% 빠져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 정도밖에 안 빠지는 거는 그리고 차트를 되게 잘 지키고 있거든요. 이따 네.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잘 지키고 있다는 거는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일단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예. 이번에 이제 삼바가 그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와 그걸로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네. 이게 이제 그게 중요하죠. 네, 결국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돈이 없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돈 실적도 잘 나오고. 네. 네. 그러니까 3조 원이라는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한다. 이거는 좀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요거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구조입니다. 보시면은 삼성물산이 거의 75% 정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이 한 6% 정도 갖고 있고요. 자사주 0.1%에 우리사주 0.09.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관 외국인들이 보유한 여기 이제 잡히지 않은 지분을 포함하면 실제 개미 지분은 10%도 안 돼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사실상 삼성물산이 다 가지고 있고 네. 국민연금도 거의 뭐 같은 우호적 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만 80%가 넘어가요. 기관 외국인 10%씩 가지고 있다 치면은 개미 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소액 개인 주주는 10%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면 가장 부담이 많은 건 당연히 삼성물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대부분 이제 캐리를 하고 가겠다 이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탈할 수 있는 물량들도 있겠죠. 분명히.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개인들이 이탈할 것 같진 않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한번 들어가면 네. 손절 좀 무서워하세요. 악재 나오면 차라리 더 사고 그냥 그렇죠. 손절 쉽지 않죠. 덮어놓고 있다가 네. 나중에 올라가면 팔아야지 이 생각을 많이 하시지 개인들은 악재 나왔다고 그거에 막 되게 기민하게 반응하지 않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유상증자라는 악재를 보고서 던지는 사람들은 아마도 개인 중에서 뭐 단타하는 사람을 빠질 수도 있죠. 그리고 기관 외국인 중에서 약간 이탈 자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국민연금이랑 삼성물산 우호 지분이 80%가 넘어가는데 네. 기왕 이렇게 유상증자 하는 거 그 20% 좀 더 써가지고 뭐 삼자배 형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삼성 쪽에서 어차피 삼성물산이 대부분 다 네. 담당하는 거니까 그렇게 모양새를 했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틀로 유상증자 했을까? 네. 그게 이제 제가
이 시장에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은 나머지 실권주 일반 공모라는 단서가 붙은 거예요. 그건 이제 유상증자를 했을 때 네. 정해진 물량이 있잖아요. 그 정해진 물량을 충족을 못했어요. 그 주주들이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남은 걸 이제 일반 공모를 해서 일반인들한테도, 주주가 아닌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주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통은 되게 안 좋은 걸로 해석이 많이 돼요. 왜 그런가요? 왜냐면 유상증자라고 하는 거는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죠. 예.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나쁘게 해석하면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주식의 가치가 희석이 떨어진다. 되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건데, 희석이 되는 대신 싸게 줄 테니까 그걸로 이제 이제 서로 이제 이거를 상쇄를 시키는 거고, 장기적으로 내가 더 싸게 주식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기회력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좋은 기회를 다른 사람한테도 준다고? 이거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주들이라면 당연히 이 회사를 믿고 투자한다면 유증에 참여하는 게 맞는 거고, 이 기회가 남들한테 간다는 거는 기존 주주들도 이거를 안 좋게 본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권주 일반 공모라는 단어가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돈도 있는데 기왕 이렇게 할 거면은 그냥 삼성이 통 크게 우리가 그냥 삼성물산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하면은 되게 멋진 그림이 됐을 텐데 왜 주주 배정을 했을 것이며 왜 실권주 일반 공모를 단서를 붙였을까? 이런 걸 이제 저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 삼바 회사 측에서 주가 좀 떨구고 싶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지금 올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별로. 지금 오히려 좀 떨어뜨리고 싶구나. 왜 그러냐면, 예. 이 유상증자가 일단 오늘 결정이 됐잖아요. 네. 오늘 결정이 되면은 앞으로 이제 그 공시 내용 좀 봐야 되겠지만 일정에 따라 진행이 돼요. 근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처음에 정했던 가격보다 더 높은 유증 가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은 더 싼 가격으로 최종 가격이 결정이 돼요. 네. 아마 조만간 결정이 될 텐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주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차트로 놓고 보게 되면은 최근에 삼바가 꽤 올랐어요. 6월부터 계속 올랐네요. 예. 120만 원에서 170만 원이 올랐기 때문에 안 그래도 한 번 더 눌러줄 때가 되긴 했어요. 안 그래도. 그러니까 유상증자 이슈가 없어도 한 번 좀 조정을 줄 때가 됐고, 150만 원이라는 가격이 되게 중요한 금액은 맞지만 네. 지난주도 이번주도 계속 150만 원을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지력을 크게 기대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마도 뭐 140만 원이라든지 140만 원 초중반까지는 한번 밀었다 갈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사 측에서는 지금 무리하게 단기간 올랐는데 여기서 더 막 좋은 내용 해가지고 그 좋은 내용 보고 들어왔다가 또 사람들도 물리면은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네.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기왕 유상증자 이거 모양새 안 좋은 거 그래 안 좋게 그냥 악재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건전한 조정 한번 주고 네. 이 조정 받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그림으로 가면은 어차피 장투하시는 분들은 별로 상관이 없을 거예요. 뭐 가든 말든 지금 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를 생각하실 거고, 만약에 단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분이 되게 안 좋겠죠. 이거 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단기 투자하는 게 뭐 개미만 있는 게 아니라 기관 외국인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단기 자금들을 좀 털어버리고 가려고 한다는 생각을 저는 되게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돈을 가지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그쵸. 아니에요, 결국엔? 제일 중요한데 한 90% 정도의 자금은 스위스에 있는 그 제약사를 인수한다고 해요. 그래서 M&A 자금이 한 90%고 예. 나머지 10% 정도 되는 자금은 뭐 기타 비용이라든지 또 현재 공장을 더 설비를 늘리는데 투자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삼성바이오가 계속해서 그 생산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그 돈도 일부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고, M&A 자금이 사실상 90%라 M&A를 위한 유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이 폴리펩타이드 그룹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네. 그럼 이 M&A는 좀 긍정적인 거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90%나 쓰는 거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GLP-1이라고 하는 네. 그 비만 치료제 가장 그 근본이 되는 물질이잖아요. 예. GLP-1의 투자를 늘리게 되는 거고, 현재 파이프라인에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라는 게 지금 사실
마운자루랑 그 위고비가 사실 시장 95%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네. 되게 힘든 시장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나마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거는 뭐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경구용이 아직 이렇게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뭐 체내 흡수율도 많이 개선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효능 자체로만 보면은 주사제랑 똑같대요. 똑같지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이제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기적으로는 2017년도 빠르면 7년 내년부터 아니면 늦어지면 뭐 30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도 극복이 될 거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가장 앞서 있는 회사가 어디냐면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일릴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사제 하는 애들이 경구용도 제일 앞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사제를 지금 따라가기는 좀 그렇지만 경구용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을 저는 좀 가지고 있고 주사제 역시도 지금 주 한 번이잖아요. 네. 주 1회인데 뭐 더 늘릴 수 있다면 한 달에 한 번이면 더 개월에 좋겠죠. 한 번 뭐 이 정도.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보통 이제 일반 바이오주와 다르게 CDMO 기업으로서 실적도 정말 꾸준히 잘 나오는 기업이고 네. 말씀하신 대로 장기 투자하기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네.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재미는 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른 어떤 바이오 섹터 내의 기업들은 뭐 예를 들어서 기술 뭐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임상 통과 이슈 속에 급등하는 어떤 재미가 있는 그런 바이오주들이 있는데 지금 뭐 질문 중에 3반은 주가 대비 너무 비싼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바이오주 대비해서 메리트가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도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실적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접근성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주에 150만 원이니까 비쌀 때는 뭐 200만 원 가까이 갔으니까 네.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최근에 그 전력기자재 섹터에서도 효성중공업이 한 200~300만 원 하잖아요. 한 주도 못 사시는 분들 많아요. 백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아마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이미 대주주 지분이랑 그 국민연금 포함하기 80%가 넘는 회사라서 소액 개미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에요. 보면은 만약에 그런 접근성을 생각했다면 당연히 주가 그 떨궈가지고 액면 분할해서 뭐 20~30만 원에 거래하게 하면은 참 좋은데 그런 거를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어떤 트레이드성으로 보기에는 네. 올해 그 6월달, 7월달 급락했던 장 있죠. 네. 그 바닥에서 그때가 되게 좋은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유상증자로 인한 노이즈로 만약에 주가가 제가 말씀드렸던 140만 원이나 혹은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또다시 저는 좋은 매수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 매매할 때는 추격 매수하면은 거의 99% 물립니다. 어차피 주가가 위쪽으로 슈팅보다는 아래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막 투자들이 재미없어서 나가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런 경우들 많아가지고 악재에 사는 전략? 그렇게 한다면 이 종목으로도 저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럼 오늘도 오늘도 들어가는 거 괜찮아요? 아니면 앞으로 한동안은 조금 노이즈가 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요게 오늘 나왔으니까 네. 주식을 이제 계속 보시는 분들은 오늘 뉴스를 접하셨겠지만 아마 이제 일하고 계시다가 오늘 잠깐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월요일날 팔아야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네. 그래서 월요일까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바이오를 들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하락 기구간을 잘 노리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유상증자도 이번에 진행한 유상증자도 뭐 받을 수 있으면 저는 어차피 장투하실 거라면 네. 그런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